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밤에 피는 꽃, 제목이 왜 밤에 피는 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드라마가 종반으로 향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꽃이 밤에 핍니다. 밤. 드라마에서 악의 축은 4대부죠.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조선 사회를 통치하는 유교적인 시스템을 통해 권력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의 축이죠. 그 폐해를 짚어내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꿈꿨던 서원왕인데 그 서원왕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소수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바꾸려는 왕을 죽이고 권력과 돈을 독점하는 거죠. 백성들은 비참하게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소수의 사대부가 유교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힘과 재산만 불립니다. 백성이나 또 약자들에게는 어두운 밤이죠. 그래서 인신매매가 되는 세상입니다. 백성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극단이 부모가 자식을 파는 지경이거든요. 인신매매라는 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사고 파는 거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를 않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수절과부와 인신매매가 묘하게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이조판서 며느리나 여화나 또 오난경의 어머니나 모두가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조선사회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살아도 죽은 목숨이고 가문을 벗어나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무언가를 위해 팔려가는 존재일 뿐이죠. 과부에게 주어지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연료문이죠. 남편도 없어져서 의지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약자입니다. 그 집에서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요를 받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소수의 통치자들로서는 편하죠. 뭘 못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차하면 자결을 해서 연료문을 받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게 과부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묘살이를 위해 남편의 무덤을 또 지켜야 되고 이미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문의 명예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그다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죠. 가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는 게 바로 여인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문의 명예에 매기고 강요를 하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것처럼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가문에 팔려가는 신세입니다. 악용이 되는 내운이나 유교 질서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약자들, 과부, 또 백성들에 대한 착취고 억압이 돼버렸죠.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어두운 시대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 칠흑 같은 세상을 여화가 밤공기를 마시면서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화가 그 삭막한 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꽃은 뭘까요? 여화가 인신매매되는 사람들, 가난과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게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재미까지 있죠. 그래서 꽃입니다. 여화는 늘 웃잖아요. 또 희망이기도 하죠. 결국 그 구린내 나는 부패한 사대부 권력의 문제를 파헤쳐 가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세상을 바꿔보려다가 실패한 개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해결점을 여화가 찾아가게 되죠. 그 희망의 시발점이 바로 여화입니다. 그래서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로맨스가 꽃이죠. 이 드라마에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소와 과부 여화, 석정과 파란 눈의 여인, 양인 연선과 좌부승지 윤학, 이조판서 며느리와 머슴, 거의 모두가 개혁적인 커플들입니다. 여화가 어떤 신분으로 향후 바뀌게 될지는 모르지만 과부인 걸 알고도 수호가 좋아했던 거거든요. 아버지 석지성의 반기를 들면서 그의 맏아들 석정은 세상에 파란 눈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나가버립니다. 연선이는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좌부승지 윤학과 썸까지 생깁니다. 조선 사대부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통제를 벗어나게 된 거죠. 연선이 성이 이연선이라고 하니까 이시 왕족의 몽족일 수도 있겠다 싶겠습니다만 그냥 화연상단에 합류하는 똑부러지는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각 로맨스나 썸이 당시 시대상을 거부하는 파격적인 로맨스로 개혁적인데 굳이 그걸 왕족인 여인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릴 때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이소와 친구로 지내던 윤학인데 이소로부터도 언급이 없고 그에 관한 씬도 없고 어릴 때 몽주가 있었다는 기억도 여전히 없는 걸 보면 굳이 반전에 대한 고민으로
연선을 이연선 왕족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냥 양인과 좌부승지의 사랑이라는 개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자유로움을 대표하는 건 남녀의 로맨스입니다. 꽃과 같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개혁적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거고요. 어두운 조선시대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죠. 로맨스가 그리 많은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 꽃과 같은 거죠. 자유로운 개혁적인 그런 변화, 그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 그게 꽃과 같은 거죠. 어떻든 여와도 밤을 휘젓고 다니면서 썸을 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수호도 그렇게 밤을 휘저으며 피어있던 꽃 여화를 발견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밤에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